조선시대의 교육체계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며 두 사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불교는 내적 수양을 강조한 반면 유교는 외적 예의범절과 효를 중시했습니다. 성종 때 국자관과 향교가 설립되어 유교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과거 제도의 도입과 최충과 같은 교육 사상가들의 영향을 통해 유교는 국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이라는 교육 철학은 계층적 질서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중심 문화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안양을 통해 성리학이 도입되었고 이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 이치를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민족주의적인 대의명분론을 강조하며 왕을 지키고 외적을 물리치자는 논리가 대두되었습니다. 조선의 교육체계는 유교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관학과 사학이 정착하였습니다. 성균관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많은 규칙과 학칙이 존재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양반자제로 한정되었으며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로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학은 성균관 하위의 교육기관으로서 향교와 유사한 중등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학제와 교육 방침은 성균관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대성정과 같은 권위 있는 시설은 성균관에만 존재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의 목표는 수기치인으로 자신을 닫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육 제도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현실과 맞지 않게 변질되었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지방에 세워진 중등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태조는 즉위 초부터 향교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성균관처럼 문묘가 있었고 교육 내용은 소학, 사서, 오경 등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입학 자격은 양반이나 향리 자제로 16세 이상이었으며 각 지역별 정원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향교의 교원은 종육품의 교수와 훈도가 있었고 유생들의 성적은 관찰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향교의 기능은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의 향풍 정화와 주민계도 등 사회교육의 역할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향은내, 향사례 등의 행사로 지역의 풍속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향교는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쇠퇴하였고 결국 가보경장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국에 361개의 향교가 있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종학은 왕족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세종 10년에 설립되어 대군 이하의 자식을 교육하였습니다. 종학은 일반 교육의 감독을 예조해서 담당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성균관과 유사하지만 왕족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작과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 실업교육을 담당하며 고려의 국자감에 이어 여러 차례 설비가 확장되었습니다. 잡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각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누구나 설립할 수 있었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육기관으로 문자교육과 기초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방법은 주입식 위주였으나 내용을 이해한 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서당은 향촌사회에서 도덕적 예법을 계도하며 사회교육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당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학과 종학, 잡학교육기관들 또한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교육체계의 다양성을 이뤘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관료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이 제도는 문과, 무과, 작과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문과는 생진과, 소과와 대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생진과에는 생원과 진사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초시와 복시로 나뉘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초시는 식년식으로 3년마다 한성 및 지방에서 실시되었고 문과 대과 역시 초시, 복시, 전시의 3차례 시험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관료로 임용되었습니다. 무과는 무관 선발을 위한 시험으로 중앙에서는 훈련원, 지방에서는 병마절 도사의 주관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진행되며 시험 과목은 무술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과는 특수기술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으로 초시와 복시 2단계로 나뉘어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제도의 주요 의의는 유교적 인재 양성과 관료 양성을 목표로 하며 성균관과 향교 등의 교육기관이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기 후 과거 제도의 운영은 문란해지고 부정시험이 발생하여 공무원 수 증가와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성리학은 고려 후기의 안양에 의해 도입된 유교적 사상으로 주자학, 송학 등으로 불립니다. 이 성리학은 절개와 의리, 절애를 강조하며 경세,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과 인성교육을 지향합니다. 초기 성리학자들은 예교, 윤리적 교육과 정교, 정치적 교육의 조화를 중시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도덕성과 정치 이념을 통합하여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경세주의는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기능했습니다. 이왕, 율곡 등 여러 성리학자들이 등장하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인격 형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발전은 정치 이념과 교육체계를 정착시켜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성리학은 한국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교육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와 성리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 제도는 관료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성리학은 도덕적 및 정치적 교육의 기초가 되어 조선 사회의 교육체계와 문화적 독자성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사상가들인 권근, 서경덕, 이현적, 조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각자의 철학과 교육 이념을 통해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근은 1352년에 태어나 1409년에 사망한 성리학자로 조선 왕조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억불 숭유 정책에 기여하였으며 문학에서도 시부사장을 중요시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인재 양성으로 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일을 처리하자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교 경전을 해설하는 다양한 저서를 남겼으며 입학도설이라는 책에서는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추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교육 개념과도 비교될 수 있지만 권근의 접근은 유교 경전에 특화된 것이었습니다. 서경덕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도학에 힘쓴 인물입니다. 그는 선조 때 우의정으로 추중되었으나 생전에 관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자기 지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으며 안빈낙도의 삶을 통해 가난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기철학을 기반으로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물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현적은 주리철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이가 먼저인지 기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이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불교적 정멸 이해를 피하고 태극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정멸적 공의 개념에서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등 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식은 관직을 지향하고 지리산에서 사색과 후학 지도를 전념했던 인물로 그의 교육 사상은 공경과 성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의병으로도 활동하며 학문과 실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조식은 강의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의 자득의 방식 즉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조선의 선비정신을 대표하며 실천적인 기여를 통해 국가 현실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들 교육 사상가들은 각각 독특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교육체계와 문화에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이들의 가르침은 이후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 사상가들 중 이왕은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사망한 인물로 그의 학문과 교육 이념은 조선의 유학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왕은 1555년 고향으로 돌아가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과 사색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후학을 지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풍기군수로 재직할 당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의 소수소원을 설립하여 유학을 세우고 향약을 보급하여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왕은 성학십도, 자성노, 주자서전류수정, 천명도설, 이학통록 등 많은 유학 관련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와 기를 구분하여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왕은 이화기의 이원론에 입각하고 사단, 인의 예지, 과칠정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그의 교육사상은 인간을 이의 사람과 기의 사람으로 나누어 이의 사람이 우월하다고 보았고
하지만 기의 사람도 교육을 통해 이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학습과 훈육을 통한 덕성 함양을 중시했으며 교수법에서는 군림하기보다는 조언자가 되어 개인의 재질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전 학습을 중요시하며 천인합일론에 기반한 우주인간론을 주장했습니다. 율곡이 또한 조선시대의 유명한 교육사상가로 그는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은 천지의 조화를 기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기로 이해하며 기의 개념은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율곡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평등과 능력을 중시하고 각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여 현실 삶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실학은 조선 중기에 대두된 사상으로 성리학의 사변적 성격과 관념적 경향을 비판하며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실학자들은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산업공상을 평등하게 여기는 개념을 주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함으로써 직업적 평등을 지향했습니다. 실학사상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세재민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사상가로서 요한과 율곡은 유학의 기초 위에 실학이 대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교육 이념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져 현재의 인성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은 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19세기 후반 외세의 압박과 내부적인 모순으로 결국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 서구와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 경제력, 군사력을 강화한 반면 조선은 변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학사상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근대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학자들은 유영원, 이익,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홍대용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교육사상과 사회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유영원은 과거에 진사로 합격했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 중 반개수록은 교육과 사회개혁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분차별을 지적하며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선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익은 당쟁으로 충격을 받아 평생 학문에만 전념했으며 성호사설에서 백과전서적인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는 과거에 의존한 교육을 지향하고 실생활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국가와 민중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며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전과 허생전 등에서 조선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경제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국의 문물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주창했습니다. 정약용은 주로 유배 중에 저술 활동을 하였고 목민심서와 같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교육사상은 민본주의와 학행일치를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홍대용은 과거 급제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교육에 반대하며 민중의 각성과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실학 사상가들은 각기 다른 접근으로 조선 사회의 재편과 교육의 변화를 주장했지만 그 사상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결국 사회적 변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할 때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